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100명 중에서 생후 6개월까지 젖만 먹는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통계에는 2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에서 한 조사에서는 5명이 안 됩니다. 더구나 잘 사는 나라 51곳을 비교한 국제 논문에서는 한국이 2명으로 실려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해인데 숫자가 10배 넘게 벌어집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 모유 수유라는 말에는 3가지 다른 뜻이 가능합니다. 첫째, 생후 6개월 무렵에 무엇을 먹고 있었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부모에게 아기가 몇 개월에 무엇을 먹었는지 되짚어서 물어봅니다. 6개월 그 시점에 모유만 먹고 있었으면 완전 모유 수유로 셉니다. 둘째는 어제 하루 동안 무엇을 먹었나입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 방식입니다. 6개월이 안 된 아기가 어제 낮과 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묻습니다. 모유 말고 물도 분유도 음식도 먹지 않았으면 완전 모유 수유입니다. 셋째는 태어난 뒤 6개월 동안 다른 걸 한 번도 안 먹였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방식입니다. 분유를 언제 처음 먹였는지, 이유식을 언제 처음 먹였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6개월 전에 시작했으면 여기에서 빠집니다. 이 세 질문은 서로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똑같이 완전 모유 수유율로 적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국제 비교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 지원으로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51곳의 모유 수유 통계를 모아서 비교한 논문입니다. 한국 자료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선택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유를 먹인 비율은 94%였습니다. 이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1시간 안에 젖을 물린 비율은 32%로 조사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은 2%였습니다. 51개국의 가운데 값은 18%였죠. 6개월에 모유를 조금이라도 먹고 있는 비율은 26%, 다른 나라의 가운데 값은 45%였습니다. 그리고 돌까지 모유를 먹는 비율은 7%, 이 역시 가운데 값은 29%였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모유 수유를 시작은 하는데 빨리 끊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 대신에 2024년 최신 자료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근 조사인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숫자를 그 논문과 똑같은 계산식에 넣어봤습니다. 물론 논문의 공식 갱신이 아니라 최신 한국 자료를 제가 그대로 대입해 본 것입니다. 모유를 한 번이라도 먹인 비율은 87.2%, 1시간 안에 젖을 물린 비율은 4.4%였습니다. 3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 19.3%,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 4.6%, 6개월 모유 수유율은 9.2%, 돌까지 모유 수유를 한 경우는 3.2%. 결국 시작한 비율만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다 내려갔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과 표본이 회차마다 달라서 이걸 그대로 장기 추세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자료가 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년 동안 수유 방식을 묻는 항목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1994년에는 모유, 혼합, 분유 3가지였습니다. 2003년에는 모유와 분유를 합쳐서 물어봐서 나눌 수가 없었죠.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모유와 분유와 이유식을 같이 먹는 경우는 아예 항목이 없었습니다. 2018년에 그 칸이 다시 생겼는데
이번에는 돌무렵 값이 6개월 값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하는 연구자가 한국 값을 채택할 때는 연도마다 있는 칸이 달라서 매번 다른 조합을 골라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답이 2배 넘게 달라진다면 그건 계산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물어본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목표는 전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줄여서 HP2030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이만큼 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죠. 여기에 나온 6개월 완전 모유 수유율은 2018년 36.7%에서 2023년 21.5%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30년 목표는 40%입니다. 12개월 모유 수유율도 33%에서 21.2%로 내려갔는데 목표는 45%입니다. 이제 겨우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실은 내려가고 있는데 목표는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36.7%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숫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2%는 보사연 출산력 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같은 해 같은 이름의 지표인데 조사 방식도 다르고 질문도 달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편 미국은 어떻게 50년치를 한 그래프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도 조사 방식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집 전화로 조사하다가 휴대전화로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차이는 미국은 바뀔 때마다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를 태어난 해별로 계속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2023년에 태어난 아기까지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 번이라도 모유 수유를 한 경우는 75%에서 86%로, 6개월 모유 수유는 43%에서 63%로, 돌까지 모유 수유는 22%에서 41%로, 6개월 완전 모유 수유는 13%에서 30%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런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한국은 자료가 없어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아닙니다. 30년치 조사가 있습니다. 다만 수유 유형을 나누는 방식이 조사할 때마다 바뀌었고 또 국가 목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다른 결과를 쓰고 있어서 한 줄로 이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유 수유율을 볼 때 확인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셌는지를 보아야죠. 태어난 아기 전체를 셌는지 모유를 먹인 엄마들만 셌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묻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6개월 그 시점인지,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인지, 아니면 태어나서 6개월 내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유를 한 번이라도 먹은 아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딱 한 번 먹인 아기까지 빼면 그 숫자가 확 낮아지죠. 이 3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통계는 다른 해 혹은 다른 나라 통계와 나란히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태어나서 1시간 안에 젖을 물린 아기가 100명 중에 4명이라는 건 부모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언제 직장에 돌아가야 하는지, 젖 물리는 걸 누가 옆에서 봐주는지도 부모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유수유 통계의 목적은 부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숫자는 정의와 조사 방법을 함께 봐야 하고 또 이상한 응답이 섞여 있으면 그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통계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질문을 오래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을 바꾼다면 옛날 질문과 새 질문을 한 번은 같이 물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줘야 하고요. 다른 나라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그건 각 가정의 사정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제대로 도움을 받았는지 그건 나라가 답해야 할 몫입니다.